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제2의 김대엽 논란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음모론이 판칩니다. 얼마 전 윤석열 엑스파일도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죠. 어쩌면 최재형 파일, 이재명 파일까지 나올지도 모릅니다. 각종 음모와 정치 공작은 대선이 가까울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은 병풍 사건으로 낙마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때도 생태탕 논란이 일었죠.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음모론. 도대체 누가 만들고 왜 유행하는 걸까요? 뉴스펑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방어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는 국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포장지만 보고 살 수는 없다. 내용물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검증 자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장관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5천만 국민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자리인데 얼마나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뻥일까요? 참일까요?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윤석열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지만 엑스파일의 출처에 대해선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무성의 전 보좌관이 발표했기 때문에 야권에서 윤석열을 교체하고 최재형을 띄우려는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야권에선 엑스파일의 진위와 관계없이 유력 정치인들 간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특히 송영길이 최근 복당한 홍준표를 지목하며 윤석열 엑스파일을 잘 알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검찰 선배고 검찰 후배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 것 아니냐 그런 추측에서 한 말이지. 그걸 또 해필 저를 콕 집어 이야기한 거는 뭐 엑스파일을 자기들이 만들었나 보지 뭐. 97년 내내 병풍으로 선거를 치러서 졌어요. 2002년도에 병풍 사건이 재현이 됐어요. 또 그거로 졌어요. 저는 최근에 터진 엑스파일 문제예요. 이해창 총재 병풍 사건 못지않게 대선 끝까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엑스파일에 담긴 내용은 진위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선에선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준표의 경고대로 제2의 김대엽, 즉 병풍 사건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모론과 네거티브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에서 병풍 사건은 어땠을까요? 김대엽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엽 씨가 해외로 달아난 지 3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는데 필리핀 당국이 김 씨를 추방하는 대로 우리 법무부가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김대엽은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회창은 1997년에도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50kg이 채 되지 않아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대엽은 이회창 측이 아들의 군 면제를 청탁한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녹음 테이프의 목소리를 판별할 수 없다며 이회창 측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반면 김대엽은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병풍 당시 1위를 달리고 있던 이회창은 이 사건으로 지지율이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반면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킨 노무현은 정몽준과 단일화에 성공하며 대권을 거머쥐었죠. 노무현 당선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회창 패배의 핵심 원인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모론과 네거티브, 이를 활용한 정치 공작은 민주주의의 큰 병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 후보가 그동안 계속 부정해왔던 생태탕 의혹의 진실을 밝혀줄 생태탕집 사장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정황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구두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묘사하며 오 후보가 분명히 현장에 있었음을 명백히 증언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수도 서울시민 유권자 여러분들을 속여왔음을 낱낱이 밝혀낸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책 선거가 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퍼붓던 16년 전 생태탕 사건은 선거 다음 날부터 쑥 들어갔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독재 정권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았죠.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었습니다. 검찰과 정보기관도 동원됐고요. 하지만 21세기라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바일과 SNS 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더욱 쉽게 퍼집니다. 천안함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조작이라거나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등이 대표적인 음모론이죠. 사실이 아닌 소문을 근거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단편적 사실을 맥락 없이 엮고 이를 다시 합리적 의심이란 상상력으로 진실을 날조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박할 때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 있다. 나치의 선전장관답게 선동이란 무엇인가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오명을 쓴 사람들의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요. 결국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팬덤은 감성의 영역이고 정치는 이성의 영역입니다. 시민들은 묻고 따지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음모론을 퍼뜨리고 거짓말로 이득 보는 사람들을 거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수준이 곧 시민의 수준입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